안녕하세요. 리얼리더 ABO 류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환절기 비염관리 제2탄 비타민 D와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D와 비염에도 큰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염의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알레르기 비염 발병률이 최대 80.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결핍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환자가 2배가량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타민 D는 알레르기와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데 결국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무려 10명 중 8명이 결핍이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OECD 국가 중에 결핍 인구가 88.2%로 가장 결핍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정상 범위는 3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10 이하는 심한 결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 이하는 결핍, 20에서 30은 상대적 결핍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의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18.4 마이크로그램으로 결핍 수준인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요. 자가 면역 질환과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요. 암세포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일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지장애, 치매 예방,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도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D의 결핍이라고 하면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지방 분해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비타민 D의 결핍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만큼 필수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럼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2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현대인들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각종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로 외출을 꺼려하게 되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가 되었어요. 제가 공원이나 이런 산책을 나가서 보게 되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선캡은 기본이고요. 팔토시부터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햇빛 완벽 차단.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럼 음식으로 섭취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식품의 섭취로는 하루에 계란 노른자 30개, 그리고 연어 3마리, 그리고 우유 2.5리터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연어 작은 생선 아닌 거는 잘 아시죠? 그리고 계란 노른자 30개, 뭐 목매니까 우유 2.5리터와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해외에서는 과학자들이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기려고 국민에게 비타민 D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무료로 공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자연에서 찾고 과학으로 완성한 비타민 D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간편하게 하루에 한 알 복용하시는 것이고요. 하루 섭취하는데 2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이 25 마이크로그램을 IU로 환산하게 되면 1000 IU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비타민 D 권장량이 1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D에는 약 2.5배인 2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또 이 제품은 식물 중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D를 함유한 버섯 유래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D에는 식물성인 비타민 D2와 동물성인 비타민 D3가 있는데 영양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시면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 D3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D는 버섯 유래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식물성 비타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분 표기에 보시면 비타민 D3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서 찾고 과학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성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D3로서 섭취를 하였을 때 비타민 D2보다 무려 5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든 비타민 D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화부터 재배, 수확, 건조까지 뉴트리라이트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연광을 닮은 UV 테크놀로지로 버섯을 건조하고 살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을 하고 선별된 이 버섯들을 보시게 되면 넘버링이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은 버섯 하나하나마다 영양소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거쳐서 정제된 제품 한 알 한 알까지도 여기에도 넘버링이 적혀 있거든요. 이 한 알 한 알까지도 영양 체크를 해서 선별하고 완성된 제품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32,000원이고요. 한 달 분량 아니세요. 90정이 들어있어서 3개월 분량이고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내 몸에 건강한 비타민 D를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장 건강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 왜 비염인데 장 건강을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유산균의 비염 개선 효과는 연구 논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해요. 425명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만 유산균을 섭취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의 비염 평가 지표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비염 축농증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 대처법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요법이란 뭐냐? 유산균과 같은 인체에 유익한 세균을 이용해가지고 병균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내 면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유산균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염의 원인 중 하나인 서구화된 식습관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그리고 비염과 같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부르게 먹었다고 잘 먹은 것이 아니겠죠. 요즘은 외식이나 간편식 섭취가 빈번해지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제 채소나 과일, 아니면 식이섬유의 이제 섭취량이 줄고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 그리고 육류의 섭취가 늘면서 우리의 장내 환경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은 장 건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소장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양의 흡수 자체가 어려워지고 영양제를 먹어도 그 효능을 느끼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의 역할은 소장에서 흡수된 찌꺼기를 배출하고 장내 세균의 대사를 통해서 영양소를 생성해내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 장, 면역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영양소를 잘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장은
독소를 잡는 방패라고도 하는데요. 소장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이제 대장으로 내보낼 때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독소가 체내에 침투해 가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장에 구멍이 생겨서 그 틈 사이로 유해균이나 유해 물질들이 침투되고 흡수되면서 그것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로 노출된 것이 아토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의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은 또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장이 건강하면 뇌가 행복하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당 떨어져 이러면서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이것은 우리의 뇌가 아니라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에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장은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는 동작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것을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라토닌이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이 세라토닌은 감정, 식욕, 그리고 통증의 민감도, 이런 뇌 조절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미생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의 장에만 이 미생물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약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들의 무게를 재보면 약 1kg에서 2kg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꽤 많은 양의 세균이 우리 몸 속에 그리고 우리 장 속에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균은 이런 균들이 세 가지 균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밸런스가 좋은 이 장내 세균 비율이 유익균 30%, 그리고 5에서 10%의 유해균, 그리고 60에서 65%를 차지하는 이 중간균, 이 균들이 이런 비율로 있어야지만 우리의 장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은 소화 흡수를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증가하면서 비타민의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유익균을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유해균은 장내 부패를 촉진시키고 발암물질을 생성하고요. 악취가스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얍삽한 중간균도 있는데요. 이 균은 기회주의자 또는 박쥐균이라고 불린대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균은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유익한 활동을 하고요. 유해균이 우세할 땐 유해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내 세균의 비율을 제대로만 유지를 한다면 모두 유익균이 되어서 장내 환경이 좋아지겠죠. 유익균이 장에서 잘 증식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먹이도 잘 먹어야 하는데요. 유익균의 대표적인 먹이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식이섬유이고요. 유해균의 먹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단백질과 지방이 뭐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요.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유익균을 늘리려면 유익균의 먹이를 더 많이 섭취해서 유해균의 먹이를 줄여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유산균들도 각 세대를 거쳐서 점차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제1세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뜻하는데 아쉽게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만 섭취했을 때 위산과 담즙산으로 인해서 90%가 장까지 도달할 수 없었고요. 10%만 대장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세대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대표적인 먹이인 식이섬유입니다. 1세대인 이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었을 때 대장까지 살아남은 유익균이 10%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산균의 먹이를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유산균의 먹이를 먹어보는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3세대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간 신바이오틱스인데요. 유산균의 먹이만 먹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동시에 섭취하는 방법이었지만
대부분의 이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알약 형태로 나왔고요. 이 알약의 강력한 코팅으로 인해서 분해되지 못하고 결국엔 이 효능을 보지 못하고 변으로 그냥 나가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인 바이오제닉스인데요. 미생물 대사산물 자체를 먹는 것이고요. 장 속에 좋은 균이 없어도 좋은 대사산물을 먹어주게 되면 장 속에서 좋은 균이 있는 효과를 낸다고 해서 나온 균이고요. 발효식품 대표적으로 김치, 된장, 간장 이러한 발효식품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5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이냐?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의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일컫는 용어라고 하고요. 인간의 몸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의 질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어서 신약 개발이나 불치병 치료법에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식품 외에도 화장품이나 치료제 개발에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이전 세대들의 유산균이 이제 유익한 균을 넣어주는 거였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유산균에 균주를 넣어줌으로써 더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가 완전히 밝혀졌고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특성이 밝혀진 이 균으로 만들어진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온 밸런스 위드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허받은 탑5의 균주들이 무려 코팅 없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생존율이 80%에 달하는 만큼 아주 높은 도달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강력한 균주들은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점 포뮬라로 뉴트리라이트의 밸런스 위드인에만 있는 균주들입니다. 이 균주들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장까지도 문제없이 잘 도달을 해서요. 장내 장벽에 잘 부착을 하게 되고 유해균들을 또 떼어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강력하고 유익한 균주들이 부착을 해서 그 이후에 유익한 균들을 번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번식을 통해서 장내 세균들의 밸런스가 이제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밸런스 위드인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된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5가지 균주들이 들어가는데요. 명품 균주라고 합니다. HN019 같은 경우는 장 점막에 잘 부착을 해주는 이제 균주고요. NCFM은 증식이나 억제를 하는 균이에요. 그리고 BL04는 장내 환경을 복구시켜주는 그런 균주고요. LA14는 유해균을 처단하는 그런 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LPC37은 장내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런 균주인데요. 이 맨 위에 HN019와 NCFM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섭취를 하였을 때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이제 80% 아주 높은 도달률을 가지고 있는 균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주들이 이런 생균들은 습도와 온도에 매우 민감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저희 밸런스 위드인은 4중 안심 포장으로 18개월까지도 효과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80% 생존하여 장에 부착이 되고 장내 균들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장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제품입니다. 저희 네 가족도 한 달 이렇게 90호짜리를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매일 꾸준히 드시기 좋은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메이에는 스마트 오더라는 것이 있죠. 90호가 한 팩 가격 10만 5천 원인데요. 1년 스마트 오더를 하시게 되면 6개월 차의 반값, 11개월 차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셔서 약 15만 7천 원 정도가 할인이 되고요. 매달 한 팩
9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온 가족이 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을 스마트 오더를 넣게 되시면 6개월 차에는 반값,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셔서요. 36만 7천 원이 할인이 되어서 무려 한 달에 한 팩 가격 8만 9천 원 정도로 온 가족이 장 건강을 챙기실 수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 저희는 추가 캐시백도 있죠. 이런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처럼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시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비염도 잡고요. 장 건강도 챙기실 수 있다는 거 알게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염의 가장 큰 원인인 실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